1971년 7월 15일 420 근처 주둔지 야전 통신병 김태성은 야간 순찰에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실종 처리되었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국방부 기록열람실에서 이상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김태성 병장, SP 보급품 유출 조사 중 정보 누설 가능성, 주기 장부 확보 가능성 있음, 보고 후 48시간 내 행방불명. 그 메모는 민감한 군 보급 파일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전직 정보사령부 조사관 출신인 이재원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국방기록 디지털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수십 년간 수많은 군 관련 사건을 다뤘지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뺐다기보단 감추려다 놓친 흔적이다. 김태성 병장은 공식 군 기록에서 너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사기록, 통신근무 일지, 심지어 병영 사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흔적을 도려낸 것처럼 이재원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SP 보급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보급 관련 당시 기록을 요청했고 1971년 67월 420 비지구 보급창에서 분실 처리된 물품이 총 520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중 60%는 불량품 폐기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정작 실제 폐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며칠 뒤 이재원은 김태성 병장의 고향인 전북 김제를 찾았다. 그곳의 작은 동네 이발소에서 90세 가까운 노인 하나가 그의 이름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태성이 그놈은 참 바른 놈이었지. 항상 말했어요. 누군가는 이 썩은 걸 밝혀야 한다고. 노인은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편지가 왔어요. 전쟁통의 무슨 유언처럼 SP 보급품 중 일부가 군 내에서 몰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로를 찾았다고, 곧 기록해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그는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 건넸다. 누렇게 바랜 종이엔 군법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3보급창, 내부 거래자 명단, 의무엔 시장 루트, 한국군 중사급 2명 포함, 미군 연락선 있음. 이재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단순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 인사가 관여한 조직적 유출. 김태성은 그 구조를 파헤치다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이재원은 숙소에서 홀로 테이프 하나를 재생했다. 노인이 함께 준 녹음기 안엔 거칠게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태성. 이건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다. SP 보급품이 군 내부 허가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 난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날 막으려 할 거다. 이 파일이 내 마지막 증거가 될지도. 테이프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끊겼다. 이재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묻힌 것이었다. 어디까지, 누구까지 연루된 것인지 모를 음모 속에서. 그리고 그는 결심한다. 이제부터 50년 전 실종된 김태성 병장의 기록을 되살리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재원은 그 길로 국방부 보급통제국에 공문을 요청해 1971년 제3보급창 당시 책임자 명단을 확인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강제호 중령 당시 소령, 현재는 대기업 안보자문단 고문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었다. 며칠 뒤 이재원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강제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정보사에 계셨죠? 근데 이제 와서 50년도 더 지난 보급창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이재원은 조용히 녹음 테이프 복사본과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김태성 병장을 기억하십니까? 강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 병사 이름은 처음 듣는군요.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녹음에 의하면 김 병장은 실종되기 전 귀관의 이름이 들어간 장부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급품 520상자 중 실제 배급된 기록이 없는 물자가 300상자입니다. 사라진 물자는 의무엔 시장가에서 암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병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위치 정보는 제3보급창 인근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강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조사 계속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재원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누구는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다물었고 누구는 진실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날 밤 이재원은 폐기물 소각장을 찾았다. 이미 공장은 사라지고 텅 빈 들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야산에서 부식된 철제함 하나가 발견됐다. 그 안에는 전투복 조각, 병사 명찰, 그리고 빛바랜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장부엔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7일 SP 보급품 10박스, 응우엔 루트, 송금 완료. 6월 24일 한국군 조장급 1명 개입 확인. 7월 13일 강소령, 현장 방문. 보고 시 경고받음. 7월 15일 누군가 따라붙음. 기록 종료 전 전달 예정. 그 마지막 기록 밑에는 떨리는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걸 누군가 본다면 부탁입니다. 이 진실을 무덤에 묻지 말아주세요. 이재원은 손에 힘을 주며 장부를 들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다음 날 그는 군인권센터와 언론사 두 곳에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그 직후 이재원의 이메일은 해킹을 당했고 집 주변에는 낯선 차량이 서성였다. 지워진 병사의 흔적을 되찾는 일은 누군가에겐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태성 병장의 흔적은 단순한 군 기록이 아니라 전쟁의 이면에 가려진 누군가의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김태성 병장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모호한 표현들만 남았다. 1970년대 보급 비리 의혹, 실종병 기록 검토 필요성, 모든 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뒤늦게 인지했다. 누군가 기자회견 원고를 수정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언론사에 원본 자료를 직접 전달했지만 보도는 다음 날 묻혀버렸다. 중동 분쟁 속 한반도 안보 강화라는 제목이 모든 뉴스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옛 전우의 무덤을 찾았다. 그 자리는 실종된 병사들을 기리는 상징적 비석들이 세워진 곳이었다. 비석엔 이름 대신 미상이라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금속 명판 하나에 1971.07 실종 추정 SP 지역 비구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만 남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왜 싸웠던 거지? 그리고 품에서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김태성 병장의 마지막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될 겁니다. 이 파일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부탁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지워도 이 기록만은 남겨주세요. 누군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테이프는 다시 딱 소리와 함께 멈췄다. 하지만 이번엔 이재원의 눈이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다. 기록을 모으고 이름을 되찾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군인이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는 죽은 전우의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들려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파일 제목을 적었습니다. 1971 SPCODK Tales Sung for No Truth. 왜? 이제 진실은 다시 묻히지 않을 것이다. 이재원은 김태성 병장의 음성과 장부를 바탕으로 기록 복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증거들이 정식 군사 기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사실상 사적 경로로 수집된 자료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기록 보존소에 소속된 박지영 박사를 찾아갔다. 박 박사는 국방부 외부자문위원이자 군 실종자 기록 정리에 있어 손꼽히는 민간 전문가였다. 이 장부가 진본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병사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박지영은 장부를 꼼꼼히 살폈다. 필기체가 1970년대 국군 장부 양식과 일치하네요. 이건 복제본이 아닙니다. 게다가 장부 안쪽엔 육군 정식 납품 인계번호도 적혀 있어요. 이건 누군가 장부를 반출한 게 아니라 쓰다 말고 도피한 겁니다. 그 말에 이재원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다음으로 김태성 병장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보급대대의 병기고 주변 CCTV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당시 영상 자료는 기록물 파손으로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박 박사는 뜻밖의 장소를 언급했다. 혹시 그 병사가 근무하던 당시에 같이 근무한 현지 베트남 통역사 명단 보셨나요? 응우엔 탄반 씨, 지금 하노이에 살고 있어요. 당시 한국군 사이에서 SP건으로 끌려갔던 민간인이기도 합니다. 이재원은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하노이행을 준비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처음으로 민간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며칠 후 하노이 외곽의 작은 농가에서 그는 백발의 베트남 노인을 만났다. 당신이 김태성 병장을 아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군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들 물건을 빼돌려 이득을 챙길 때 그는 나한테 물었어요. 이걸로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재원은 숨을 멈췄다. 그가 보급품을 암시장에 넘긴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출되는 걸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까? 응우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이 장부를 주며 말했어요.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 이걸 넘겨달라. 하지만 이틀 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은 응우엔에게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전달받았다. 노트에는 누군가와의 무전 대화가 손글씨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월 15일 2134 관측 지점 A 미확인 트럭 진입. 7월 15일 2205 강소령 동행 확인. 7월 15일 2242 무전 두절. 7월 15일 2310 김 병장 폐기장 쪽으로 이동. 그 이후 행방불명. 그는 노트를 가만히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이재원은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며 복원된 자료를 모아 보도용 영상과 함께 정리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한 통의 우편물을 받게 된다. 보낸 사람 없음. 그 안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힌 종이 한 장. 이 이상 넘지 마십시오. 다음은 당신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다. 태성씨, 나도 각오하겠습니다. 당신이 멈췄던 그 길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밤 이재원은 군번줄이 없는 비석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묵념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며칠 후 이재원은 군사기록물 공개 청문회를 공식 요청했다. 자료는 충분했다. 장부, 음성 녹음, 응우엔의 증언, 보급 손실 목록, 그리고 군 내부 고위 간부의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된 메모까지.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문회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이재원은 이미 각 언론사에 사전 자료를 배포했고 SNS를 통해 김태성 병장 실종 진상규명 요청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국방부 앞에 시민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예비역 군인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박지영 박사에게 새로운 자료 하나가 입수된다. 1971년 당시 제3보급 창 보급 담당 병사 명단 중 특이하게 중복 기록으로 삭제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송경수 이병 보급품 이동 담당. 7월 14일 이후 기록 없음. 사망 처리 누라. 이재원은 즉시 해당 병사의 유족을 수소문했다. 경기도 고양의 작은 주택가에서 송경수 이병의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이요? 실종됐다고만 들었어요. 유해도 못 찾았고 근데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이런 말 했거든요. 너희 형 무슨 장부 얘기하고 밤마다 무전기 숨기고 그랬다고. 동생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SP 보급품 하나와 1971년 날짜가 찍힌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김태성 병장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김 병장과 함께 폐기물 수송 조사 중. SP 추적 경로 2개 확인. 내일 밤 기록 전달 예정. 이재원은 충격에 빠졌다. 김태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또 다른 병사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 역시 사라졌던 것이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숨을 멈췄다. 우릴 막으려는 누군가 있다. 하지만 태성 형은 끝까지 해낼 거라고 했습니다. 제발 그가 사라진 뒤라도 이 기록을 본 사람이 계속해 주길. 그날 밤 이재원은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아 비공식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히 적었습니다.
SP 암시장 유출 사건 실종자 기록 복원 보고서 제1권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태성 병장이 실종되던 시각과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군 무전 기록에서 2분간의 통신 공백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 시간대는 절대로 끊겨선 안 되는 주 야간 전환 시기였다. 그는 즉시 보급창 당시 통신병이었던 또 다른 병사를 찾아 나섰다. 대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백내장 노병 김용섭 상사는 그 시간대에 발생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통신선을 직접 잘랐어. 정전도 아니었고 장비 문제도 아니었어.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누구를 조용히 데려가려면 그게 가장 먼저였겠지. 이재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통신을 끊고 김태성 병장을 데려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웠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도 기록은 존재한다. 그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기록을 꺼내 빛 속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그 밤 그는 군 블랙리스트 명단에 또 하나의 이름이 올랐다. 이재원. SP-71 사건 추적 중. 동양주시 요망. 며칠 후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김태성 병장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모호한 표현들만 남았다. 1970년대 보급 비리 의혹, 실종병 기록 검토 필요성, 모든 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이재원은 뒤늦게 인지했다. 누군가 기자회견 원고를 수정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언론사에 원본 자료를 직접 전달했지만 보도는 다음 날 묻혀버렸다. 중동 분쟁 속 한반도 안보 강화라는 제목이 모든 뉴스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옛 전우의 무덤을 찾았다. 그 자리는 실종된 병사들을 기리는 상징적 비석들이 세워진 곳이었다. 비석엔 이름 대신 미상이라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금속 명판 하나에 1971.07 실종 추정 SP 지역 비구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만 남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왜 싸웠던 거지? 그리고 품에서 녹음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김태성 병장의 마지막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 될 겁니다. 이 파일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부탁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지워도 이 기록만은 남겨주세요. 누군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테이프는 다시 딱 소리와 함께 멈췄다. 하지만 이번엔 이재원의 눈이 뜨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다. 기록을 모으고 이름을 되찾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군인이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는 죽은 전우의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들려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파일 제목을 적었습니다. 1971 SPCODK Tales of No Truth. 왜? 이제 진실은 다시 묻히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이재원은 정식 청문회 대신 비공식 증언회를 기획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증거가 묵살되는 걸 이미 경험했기에 직접 유가족과 전역 장교, 시민단체, 언론인을 초청해 진실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작은 도서관 강당. 관중석은 가득 찼고 김태성 병장과 송경수 이병의 가족도 자리했다. 스크린엔 당시의 장부 복사본과 SP 보급품 흐름도가 천천히 펼쳐졌다. 이재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1년 7월 2명의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기록상 그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남긴 메모와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군은 아직도 이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남겨두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청중 중 한 유가족이 눈물을 흘렸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제 형을 기억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전직 방첩부대 출신으로 당시 제3보급 창에서 정보 장교로 근무했던 인물이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그때 김태성 병장은 제게 강재호 소령이 SP 보급품을 외부에 넘기고 있다는 정황을 알렸습니다. 전 그것을 기록하려 했지만 어느 날 책상이 통째로 사라졌고 다음 날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회의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증언은 결국 뉴스에 보도되며 온라인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50년 전 실종자, 암시장 폭로자였나? SP 보급품 추적자.
왜 사라졌나. 기억에서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재원은 의문의 화재 소식을 듣게 된다. 박지영 박사의 연구실이 불에 탔다. 하드디스크, 복사 장부, 테이프 백업 모두 전소.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다. 누군가는 아직도 이 기록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한다. 그는 다시 수소문을 시작했다. 송경수 이병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수첩에 C12 무전 코드가 자주 등장한 걸 떠올렸고, 당시 통신감청 업무를 맡았던 미군 기술병과 접촉을 시도했다. 놀랍게도 그 기술병 존 맥클린은 아직도 호놀룰루에 생존해 있었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의 아날로그 무전기록 일부를 복사본 형태로 제공했다. 그 속엔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비포스트 K병장 접선 완료. A 중계 코드 비상 전환. 대장 도착 예정. 비포스트 기록 전달 실패. 대기 중 실종. A 중계 통신 정지. 회선 종료. 이 기록은 결정적 증거였다. 김태성 병장이 누군가와 만남 직전 실종되었고, 무전 코드 대장 도착은 당시 강재호 소령이 해당 구역으로 출발했다는 보고와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즉시 이 정보를 언론에 전달하려 했지만 언론사 측은 보도 유보를 결정했다. 군부와 충돌 우려, 내부 보안 문제 죄송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립현충원에 있는 무명용사의 추모비를 찾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김태성 병장의 생전 부대 후임이었다는 남성. 그는 이재원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태성 형, 그날 저한테 말했어요. 이게 다 끝나면 집에 가서 동생하고 해수욕장 가야지.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지금도 그 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끝내야죠. 그날 이후 그는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공식 유해 미확인자 리스트에 김태성과 송경수의 이름을 다시 올리기 위한 행정소송, 죽은 자의 이름을 되찾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재원이 제출한 행정소송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기록 불명확, 실종 처리 절차 적법성, 전투 중 실종 가능성 등 온갖 반론이 쏟아졌다. 군 법무실은 심지어 전시 상황에서의 혼란은 시스템적 오류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유가족들과 생존자를 만나며 자료를 수집했고, 그중 한 노병이 가져온 사진이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네. 김태성, 송경수, 그리고 뒤에 희미하게 강소령. 같은 장소에 있었지. 7월 15일.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 사진 속 배경은 폐기물 소각장 근처. 모든 증언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재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법원에 기록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단순 실종자가 아니라 임무 중 피살 또는 강제 실종 가능성이 있다면 군은 그를 명예회복 대상자로 재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은 난항이었다. 국방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고수했고, 기록 보존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중간 결정을 내렸다. 명예회복 대상 여부는 판단 유보. 단 실종 경위의 일회성은 인정됨. 재조사 권고 조항과 함께 국방부에 조사 지침을 하달. 법정 앞에서 기다리던 유족들에게 이재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 인정까진 못 받았지만 이제 군이 이 사건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김태성의 마지막 하루를 되짚기 시작했다. 기록과 증언을 조합해 재구성한 그 하루는 다음과 같았다. 1971년 7월 15일 오전 0900 김태성 병장은 보급창 창고 앞에서 SP 박스를 수거하며 정리 목록을 적는다. 그는 허리에 녹음기를 찬 채 박스에 붙은 일련 번호를 하나씩 읽어드린다. 오전 1100 송경수 이병과 폐기물 반출 지점에 도착. 의문스러운 트럭을 발견하고 차량 번호와 적재량을 몰래 기록한다. 오후 1400 상급자인 강재호 소령이 현장을 방문. 불필요한 기록 그만두게. 김태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송경수에게 메모 하나를 건넨다. 오후 2000 김태성은 야간 통신 근무를 마치고 무전 기록을 정리한다. 그날 밤이 자신에게 마지막이 될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후
2205 김태성 병장 마지막으로 폐기물 창고 쪽으로 향한다. 그의 뒷모습을 송경수는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형, 절대 돌아오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원은 그날의 타임라인을 전시회 형태로 만들었다. 서울 도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이친 병사의 하루라는 이름의 전시엔 수천 명의 시민이 찾아와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진 한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관람을 마친 중년 여성이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평화 뒤에 이렇게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재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그는 모든 기록 옆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김태성 병장, 기록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 그리고 이 문장을 끝으로 그는 비로소 한 사람의 실종을 존재의 복원으로 바꿔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SNS에는 전쟁 관련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샵 이친 병사, 샵 김태성을 기억합니다. 샵 SP 보급 품위 진실. 언론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일면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실었다. 반세기 전 실종자, 군 내부 고발자였다. 김태성 병장의 하루. 그 보도가 나간 후 군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과거의 기록에 누락과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본 사건은 재조사 절차에 돌입함. 그 무렵 이재원은 또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았다. 제 아버지도 1970년대 보급부대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기록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삼촌도요. 폐기물 창고 근무 중 행방불명됐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나 둘. 유사한 실종자의 유족들이 이재원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가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이재원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함께 찾읍시다. 이건 김태성 병장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워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실종 병사 기록 복원 연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전국 자료 수집과 구술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씩 실종자의 이름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부는 기존 명예 전사자 및 실종자 명단 정정 심의를 통해 김태성 병장의 이름을 2026년 국립현충원 가상봉안각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비석 대신 전자패널에 김태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화면 아래 작은 문장이 함께 떠올랐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던 이름. 이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행사 후 김태성 병장의 여동생이 조용히 이재원에게 인사했다. 그 오빠 해수욕장에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끝내 같이 못 갔어요. 그녀의 말에 이재원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해변을 대신 걷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파도 속에서 그를 꺼내는 일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국방부 깃발이 천천히 흔들렸다.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비로소 세상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복원된 그날 이후 이재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종자 유족, 퇴역 군인, 그리고 기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난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본 그 장면 이제 말해도 될까요? 우리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 한 여성은 1972년 남편을 파병지에서 잃은 미망인이었다. 저는 그냥 남편이 폭탄에 휘말려 사망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보급창 조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낡은 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일기 속엔 남편이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부대에서 자꾸 물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말하려다가 누구 하나 어제부로 사라졌습니다. 이재원은 일기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제 구조입니다. 재개입니다. 그리고 은폐입니다. 그는 곧바로 SP 보급품, 실종자 집단 기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전쟁 기록 보존소, 군 인권단체, 대학 역사학과와 연계해 모든 파병 기록과 병사 누락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록 하나가 발견되었다. 1971년 420 지역 보급창 지휘부 회의록 일부.
정식 인계문서가 아닌 회의 직후 작성된 비공식 수기였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부 조사 시도 있음. K병장 추적 중. 대외 노출 우려. 통신 단절로 우회 처리 건의. 반출 내역 전산 미기록 처리 요청. 기록의 작성자는 JH 이니셜만으로 단정할 수 없었지만 조심스레 추적한 결과 당시 작전 참모였던 강재호 소령의 사무 보좌관으로 일했던 인물과 일치했다. 이재원은 해당 인물을 접촉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은퇴 후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80대 노인을 만났다. 저는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땐 명령이었고 우리는 그저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재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병장, 그 사람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노인은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서 노란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갖고 있던 작전 보고서 초안입니다. 정식 보고서에는 삭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원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기록이란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수집된 증언과 문서, 자료들을 디지털 플랫폼에 정리해 기억 아카이브 이름 없는 병사들이라는 프로젝트로 출범시켰다. 그날 사이트에는 첫 문장이 올라왔다. 1971년 7월 15일 밤 김태성 병장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를 찾고 있다. 아니, 이제야 기억하고 있다. 이름은 죽었지만 기록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록이 다시 이름을 부른다. 기억 아카이브가 세상에 공개되자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군 복무 경험자들, 유가족들, 심지어 외국 참전군인들의 후손까지 사이트를 방문해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에 올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언론은 그를 망각의 기록관, 사라진 이들을 위한 증언자라 불렀고 공식 기관조차 조심스럽게 그와의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재원은 다시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 선을 넘지 마라. 이름은 복원해도 좋지만 구조까지 뒤흔들지는 말아라. 사이트 접속이 불규칙적으로 마비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서버 보안을 돕던 자원봉사 개발자는 이건 그냥 디도스 공격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부 경로를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사회적 관심 속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지만 정부는 침묵했고 군은 여전히 공식적 반응을 피했다. 몇몇 동료들마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내가 해야 하지? 왜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강재호. 메일에는 단 3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 우린 틀렸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재원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일을 삭제했다. 아니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며칠 후 그는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다. 이름 없는 전사들의 기억을 복원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 지역에서 새로운 기록과 사연을 수집했다. 경북 상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남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기억 아카이브 서버 후원 배너를 만들어 보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에 이재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속으로 되뇌었다. 맞아,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후 아카이브는 정부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록원 연계 전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중국교 교육 커리큘럼 내 현대사 기억과 실종자 수업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적인 싸움은 사회 전체의 기억을 바꾸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김태성 병장의 묘역을 찾았다. 비석 아래 작은 나무패에 시민들이 남긴 메모가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 씨, 이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기억의 별이 하나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재원은 자주 묻는 질문 하나에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한 사람의 이름에 집착했나요? 그는 한 강연에서 조용히 그 질문에 대답했다. 그 이름 하나를 살리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50년 동안 그를 죽인 채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강연장은 잠시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우리는 전쟁을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진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전쟁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이 퍼지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다. 1970년대 보급부대에서 실종된 또 다른 병사의 동생이 그의 오빠가 SP 보급품 장부를 갖고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남자는 김태성 병장과 같은 부대, 같은 해. 이재원은 그 이름을 보며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파일명 1971 SPCODJ 하은수원 confirmed. 이제 이 싸움은 단지 김태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일,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역할이자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진짜 역사였다. 그는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기억의 목록이 아니다.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침묵이 만든 구조다. 그 문장을 마지막 줄에 적고 그는 시스템을 종료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서울 하늘 아래에도 별 하나가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이 김태성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기억 아카이브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식 후원 아래 전국 고등학교 현대사 수업 자료로 채택되었다. 이재원의 작은 개인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인 기록운동이 되었고 실종자 유가족들의 모임은 4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 그날 국립현충원 제2봉안관에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사라진 병사의 하루 김태성 기록 전시. 전시장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경청이었다. 아이들, 부모, 군인, 교사 모두가 그날 밤 한 병사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려는 표정이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김태성 병장의 녹음기 복원본이 설치돼 있었고 헤드셋을 쓴 사람들은 한 명씩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부탁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누군가 대신 기억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현충원 직원 한 명은 관람을 마치고 조용히 무릎을 꿇은 한 노인을 봤다. 그는 강재호였다. 수십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다.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용서보다 오늘의 고백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전시가 끝난 후 시민단체는 기념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다. 그 조형물은 작은 군번줄 모양이었고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날 저녁 이재원은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끄고 서울 외곽 작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해안 끝자락의 조용한 해변이었다. 김태성 병장이 동생과 함께 가자고 했던 그 해수욕장. 그는 바닷가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수평선을 바라봤다. 왔습니다. 병장님, 당신 대신 여기에 왔습니다. 바다는 조용했고 그의 옆자리엔 바람이 머물렀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기억하지 않는 세계에 단 한 명의 존재를 다시 불러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는 바다 위를 향해 작은 병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김태성 병장의 이름과 복원된 녹음기의 일부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병은 물결을 타고 멀리 떠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마지막 다짐을 혼잣말로 남겼다. 나는 사라진 이름들을 대신 기억하겠습니다.